안녕하세요. 신영일입니다. 올해 2018년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6월 13일 수요일에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시도지사 선거, 시도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선거, 구시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이렇게 총 7개의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를 선발하는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생활에 보다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거죠. 지역별로 의원과 단체장을 뽑는 만큼 풀뿌리 정치의 뜻을 가진 후보자들도 그만큼 많이 입후보하는데요. 유권자들도 자질과 역량을 갖춘 좋은 후보를 뽑아야겠지만 후보자들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위한 멋진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공약을 개발하는 준비된 후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후보하려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등록 방법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거학교에서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분들이 선거법을 잘 준수해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박서진 아나운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선거학교의 모범생 박서진입니다. 오늘 수업은 총 2교시로 진행됩니다. 1교시에는 후보자 등록 방법 및 서류 준비에 관해서 배우는데요.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등록 서류는 후보자 등록 요건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돼 후보자의 자질과 경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서류니까요. 수업 잘 들으셔서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겠습니다. 2교시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배워보겠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했으면 우리 지역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겠으니 저를 뽑아주세요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겠죠. 그런데 또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잘 지켜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선거학교에서 만나볼게요. 오늘 수업하게 될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박서진 씨가 오늘의 선생님인 건가요? 아, 제가 선생님 같나요? 약간? 아, 예. 네. 아쉽게도 제가 선생님은 아니고요. 예습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예습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지방선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선거학교라고 해서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분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정말 진짜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민아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선생님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하나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기대됩니다. 네,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자, 오늘 1교시가 후보자 등록 방법 및 서류 준비인데요. 사실 후보자 등록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등록에 뭔가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후보자 등록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네. 화면으로 보시죠. 후보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선거일 60일 전에 입후보하려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니까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산다면 뭐 인천시장이나 인천시의 어떤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입후보 제한자는 법에 정해진 기한까지 사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입후보 제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자 등록 요건을 갖추면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예비 후보자 등록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제도. 그래서 후보자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후보자 선거운동은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는데요. 또 예비 후보자 제도는 네. 그 정치 신인의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또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을 하시면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럼 예비 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네,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별로 상이한데요.
그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2월 13일부터 등록이 가능하고 시도의원 그리고 구시의원 및 장애 선거는 3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군의원 그리고 장애 선거는 4월 1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중에 또 후보자 등록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틀이고요. 네. 또 저녁 6시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예비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등록 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보드를 준비를 오, 했는데 준비 많이 오셨네요. 예비 후보자 등록 시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또 가족관계 증명서, 전과기록 증명 제출서, 정규학력 증명 제출서를 내시면 되고 본선거 등록 시에는 그 주민등록 초본과 그리고 이제 정규학력 증명 제출서까지 이 네 가지의 서류는 제출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내면서 그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또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입후보하려는 관할 선거구의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법에 정해진 수만큼 받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 공통적으로 이제 후보자 등록 신청서, 또 등록 대상 재산 신고서, 세금 납부 체납 증명 신고서, 병역 사항 신고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정말 신경 쓸 서류가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복잡해서 못 나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예비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서류를 후보자 등록할 때 다시 내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아니고요. 네.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그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예비 후보자 등록 서류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는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또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국 어느 구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또 정부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과기록 증명서는 전국 어느 경찰서나 인터넷 범죄 경력 회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혹시 전과가 있는 후보자라면 이 전과 기록 공개를 꺼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과 기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가짜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네, 전과기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고요. 네. 또 선관위에서 모든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관할 검찰청장에게 그 범죄 기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 증명서 미제출이 나중에라도 이제 발견되는 경우에는 네. 그 예비 후보자 등록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추려고 해도 선관위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도를 하실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기재를 하실 때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기록을 모두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서류 보니까요. 정규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규 학력, 비정규 학력이 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네, 그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학력이거나 또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이어야 합니다. 이게 뭐 통상적으로 최고 경영자 과정 또 최고 지도자 과정 등의 그 학위를 부여하지 않은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네.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력은 반드시 정규 학력으로만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나 공약집, 그리고 선거 벽보, 공보, 공약서, 그리고 후보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학력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에 학교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예.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졸업 당시에 학교명을 기재를 하셔야 하고요. 네. 또 현재 학교명을 쓰시려고 하면은 변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고 이제 후보자 등록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 텐데 네. 이것도 만만치 않게 복잡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 동네 대표자들이 뽑는 중요한 선거고 또 이 국민에게 공개된 서류니까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다 보면 또 다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관님 그럼 후보자 등록 신청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후보자 등록 신청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같이 양식에 맞게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도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정당 추천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무소속 후보자는 본인이 입후보하려는 그 선거구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법으로 정해진 수만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마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다 받아주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람을 뽑는 건데 맞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신영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무소속으로 나가셔도 예.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추천을 안 해주면 어떡하죠? 추천장 금방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 그 사람 알아. 근데 추천해 주기 싫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평소에 행동을 잘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등록 대상 재산 신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 대상 재산 범위는 소유 명의인 재산과 더불어서 그 사실상 소유하는 부동산, 동산 등의 전 재산입니다.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지상권, 또 전세권, 또 분양권 등의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와 또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등이 포함되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채무, 채권 등이 포함되고요. 또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보석, 예술품 등이 포함됩니다. 그 채무 사항을 신고해야 네. 한다는 게 가장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채도 엄밀히 말하면 또 마이너스 재산이니까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재산만 신고하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네. 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의 재산을 각각 구분해서 모두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또 재산 신고 산정 기준일은 2017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내가 지갑에 얼마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공개하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혹시라도 이거 좀 허위로 재산 많은 분이 살짝 줄여서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예.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하시더라도 제출된 그 신고 서류의 기재 내용에 고의적인 누락 등이 발견이 된다면 예.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대한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그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는 꼭 정직하게 그리고 꼼꼼히 잘 살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금 납부 또 체납 증명 신고서입니다. 이게 최근 5년간의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 비속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증명 서류인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실적 증명서는 각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재산세 납세 실적 증명서는 각 구시군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납세가 또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도 아주 중요한 후보자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가 좀 이게 복잡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도 있는데 어렵고요. 그걸 이렇게 잘 못 챙기다가 막 소액이라도 체납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신고하실 때 10만 원 이하나 또는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체납 내역에 대해서는 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재산 신고와 똑같이 가족의 체납 사항도 똑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입후보하시는 분들 가족들의 재산 상황이나 세금 체납 상황도 잘 챙겨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신고서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예. 네, 다음은 병역사항 신고서입니다. 이게 병역 증명서는 병무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또 복무 확인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병역 문제가 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 굉장히 뜨거운 민감한 이슈인데 맞아요. 자신의 병역사항뿐만 아니라 가족 것도 다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본인하고 네. 또 외손자를 포함해서 18세 이상의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을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역이 의무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요즘 보면 예. 여군에 입대하는 오.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후보자 본인은 남녀와 관계없이 모두 병역사항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가족의 경우에는 여성이나 또 18세 미만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병역이 면제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후보자들은 이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류인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에 입후보했던 경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보기에는 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걸어왔는지 어떤 됨됨이의 사람인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방선거는 선거 이 개수도 워낙 많고 후보자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신고했던 모든 내역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는 점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만일 또 기재 내용이 누락되거나 또 이제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거해서 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서류가 상당히 많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후보자가 잘 모르거나 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제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후보자 등록에 앞서서 이제 후보자들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또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사전에 관련 서류를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요. 입후보 예정자분들은 괜히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이거 어떻게 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연락을 해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그 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입후보하려는 지역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네. 하나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후보자들 입후보할 때 기탁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아, 네. 예. 예비 후보자들도 기탁금을 내야 하나요? 역시 선거학교의 모범생답게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후보자 기탁 금액은 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기탁 금액의 20%를 미리 기탁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선거에 당선이 되면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당선이 돼야만 돌려받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는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지만 그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또 15% 미만을 득표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나도 좀 등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기탁금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장난 삼아서 이렇게 입후보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입후보하라 뭐 그런 얘기겠죠. 네. 예. 자,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입후보하려는 분들은요. 선관위의 사전 검토를 받아서 잘 준비하시고 이 등록 기한 내에 후보자 등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교시 내용 정리하고요. 2교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전과기록 증명 제출서, 정규학력 증명 제출서. 후보자 등록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또는 관할 선거군의 선거권자의 추천장, 등록 대상 재산 신고서, 세금 납부 체납 증명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 정직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 깨끗한 선거의 첫걸음입니다. 예비 후보자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서류 사전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선거운동, 바른 선거 문화의 시작입니다. 오는 6월 13일 수요일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네, 오늘 지방선거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입후보 예정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 잘 숙지하셔서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생활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방선거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